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어제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횡보를 한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8,638불 비트코인 가격, XRP는 여전히 23센트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24센트까지 올라가려는 반격적인 움직임을 노려봤으나 그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결국 23센트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도 될 법한 소식도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꽤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준비한 소식 그래도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XRP 가격 프랙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잠깐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이 가격 및 시세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봇이라 그러죠. 거래소에서 봇들을 돌려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이 프로그램처럼 봇들이 사고팔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이 대시 차트, 밑에 있는 것이 XRP 차트인데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죠? 흐름이 거의 똑같죠? 이거는 뭐 거의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것처럼, 마치 누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처럼 흐름을 똑같이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가 계속해서 대시 차트를 따라가게 된다면은 조만간에 큰 상승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거 잘하면 조만간에 크게 오를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뭐야, 이거 프로젝트가 성공 정도에 따라서 이 코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완전 조작질에 놀아나고 있네라는 실망감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4차 산업의 중심을 담당하게 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이 결국은 이 돈 있는 놈들, 세력들의 손에서 장난감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게 좀 답답합니다.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로? 물론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냥 세력들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겠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격이라도 한번 쭉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지금 비슷하다라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언젠가는 암호화폐들이 그 사업 가치 정도에 따라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멕시코 비소 거래량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볼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머니그램 거래량이죠. 그러면서도 이 기사에서는 제가 어제 지적을 했었던 그런 부분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니그램이 최근에 중동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과연 중동 쪽에도 XRP를 활용해서 송금을 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규제가 갖춰졌을 때. 중동과 아시아 쪽에 XRP 관련된 송금로가 뚫리게 되면은 이미 UAE 익스체인지나 여러 다른 회사들도 아시아 쪽에 송금을 엑스커런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XRP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송금로를 누가 속 시원하게 땅땅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답답하고 아쉬운 상황. 그래도 일단은 이미 뚫려있는 송금로들이 성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장하게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히트맥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XRP가 3개의 페어들과 함께 상장되었다고 합니다. 페어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인데요. 여기에서 빗스토리지라는 거래소에서도 XRP 페어 2개가 새롭게 상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화폐와 페어가 이루어져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로와 우크라이나 법정 화폐와 함께 페어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해커들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해커들이 이번에는 XRP 레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낚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XRP를 보내실 때 레저상에서 메모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메모에다가 이제 밑밥을 뿌려 놓는 것이죠. 뭐라고 뿌려 놓냐면은, 리플사가 물량을 50%를 풀고 에어드랍을 하려고 한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이 웹사이트로 가라. claimxrp.com으로 가라라고 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이 웹사이트가 또 가짜 리플 사이트로 이동을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이 가짜 리플 사이트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홈페이지를 완전히 베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보고 이거 리플사의 홈페이지인가 보다라고 하고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수법은 지금 몇 년째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을 빙자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먼저 XRP를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사기고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 우리에게 먼저 뭔가를 보내주면은 그 배로 돌려주겠다. 100%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나쁜 놈들 이것들을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초대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쪽과 함께 행사를 또 마련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리플 팀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사업가들 그리고 규제 관계자들과 함께 미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개 스타트업 회사가 전 세계 규제 관계자들의 리더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서 미국의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친이 이 패널에 참석을 했었고, 나중에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스티브 무누친에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재무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국제 지불 시스템은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러한 일을 하는 회사들을 적극 지지한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송금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빵형입니다. 빵형도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빵형은 여기 한마디 덧붙이는데, 이러한 실용적인 생각을 미국 규제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형도 규제 때문에 쌓인 게 많아요. 증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아무튼 이 재무장관의 발언,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미국 정부는 리플사를 막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있다. 자, 미국 내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이 지불 산업을 이끄는 곳, 국제 송금을 이끌어 나가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회사는 바로 리플사이고, 정말 많이 들으셔가지고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리플사는 이 백악관과도 만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가지고 세계은행, IMF, 전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또한 전세계 규제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리플사에 관한 XRP에 관련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차트만 딱 보고 가격대만 보고 XRP는 희망이 없고 리플사는 사기다, 이것은 조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극상반된 의견 중에 어떤 것이 맞게 될 것인지 저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앞에서 잠깐 봤었던 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 조작을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XRP 가격을 누군가가 일부러 올리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그런 짓을 할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들 모두가 제 나름대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이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활용해가지고 송금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리플사처럼 이 리플사의 이름을 딱 언급을 해줬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딱 거기서 2% 모자라네요. 재무장관의 이 발언과 빵형의 트윗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트위터 및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격에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좋은 소식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아시아 핀테크 회사인 트랭글로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리플사의 기술을 도입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ST 라오 씨는 트랭글로가 리플넷을 작년 11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트랭글로가 알리페이의 파트너사라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알리페이를 위해서 작년에 마찬가지로 그들의 API를 통해서 알리페이 유저들에게 돈을 더욱더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연히도 알리페이와 리플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묶이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빵형은 전에 리플사가 알리페이와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한 도메인 같은 경우 alipay.ripple.com이 이미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가 알리페이랑도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비슷한 것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는 발언 및 증거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트랭글로 같은 경우는 서비스 국가들이 주로 아시아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엑스커런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가지 짧지만은 중요한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정말 힘차게 한 해가 시작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된 지속적인 발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길다 싶으시면 이 광고주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그 광고는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광고 봐주시는 그 희생 덕분에 제 채널은 오늘도 살아남고 있습니다.